의사 선생님도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진료실에서 68의 한 환자분께서 제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약을 드셔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속상해하시던 그분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깊은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물론 고기를 먹습니다. 제 나이에도 기력이 필요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께서 매일같이 아무 걱정 없이 드시는 그 고기와 제가 아주 신중하게 골라 먹는 고기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서서히 병들게도 하는지 그 길고도 복잡한 관계를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을 그리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줄도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특히 지긋지긋한 고혈압과 당뇨라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독과 같은 4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토록 비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매일같이 땀 흘려 운동을 하셔도 혈압계의 숫자는 내려올 줄 모르고 혈당 수치는 춤을 추듯 조절되지 않았는지 그 가슴 답답했던 이유를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르신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도 모르게 이어져 온 잘못된 식습관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 몸의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건강 정보가 병상에 외롭게 누워 계시거나 홀로 병과 힘겹게 싸우고 계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클릭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거울 속 얼굴의 주름으로 깊게 새겨지고 검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서리처럼 내려앉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마치 조용한 전쟁처럼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삼겹살에 차가운 소주 한 잔을 밤새도록 기울여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그 강철 같던 몸이 60세, 7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녹여내는 강력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은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고 혈관에 탱탱했던 탄력은 마치 오래되어 삭은 고무줄처럼 힘없이 늘어지고 툭툭 끊어지기 일쑤이며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밤낮 없이 걸러내던 소중한 간의 해독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4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 온갖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온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친 비포장 도로를 마음껏 달릴 때가 아니라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입니다. 엔진 오일도 전보다 더 자주 갈아주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휘발유를 넣어주며 애지중지 다뤄야만 남은 여정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음식들을 무심코 그저 수십 년간 해왔다는 습관처럼 드시고 계십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라는 두 개의 큰 산을 힘겹게 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고기는 더 이상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약이 아니라 혈관과 혈당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우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릴 첫 번째도 바로 온갖 종류의 가공육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구워 먹는 햄과 소시지, 짭짤한 맛이 일품인 베이컨, 그리고 샌드위치에 흔히 들어가는 얇게 썬 통조림 고기까지 바쁜 아침 식탁에 너무나도 쉽게 오르는 이 음식들이 실은 우리 건강을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 오랜 환자였던 72살의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토스트에 햄 2장과 계란 프라이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그의 혈압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매일같이 걸어도 늘 150을 웃돌았고 그는 결국 어느 추운 겨울 새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가벼운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셔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공육에는 그 특유의 붉은 빛깔과 짭짤한 맛,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오랜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아질산나트륨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소금 덩어리나 마찬가지인 다량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려 혈관을 안에서부터 압박하고 혈압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질산나트륨은 더욱 무섭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우리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며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가공육을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인 가장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매일 고작 50g의 가공육, 그러니까 아주 얇은 햄 두세 장만 꾸준히 먹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상황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공육에 숨겨진 각종 화학 첨가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포화지방 함량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지방 햄이나 무첨가 건강 소시지 같은 그럴듯한 이름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첨가물 덩어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마블링이 화려한 붉은 고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운이 없고 몸이 허할 때일수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솟는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물론 철분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아주 훨씬 큽니다. 특히 삼겹살, 꽃등심, 나갈비, 달콤한 양념갈비처럼 눈에 보이는 하얀 지방, 즉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화지방은 우리 혈관 속에 들어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여 혈관벽에 마치 오래된 하수구의 기름때처럼 끈적하고 두껍게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혈압이 높은 분이 이런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난집에 기름을 한 바가지 붓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입니다. 또한 붉은 고기를 숯불이나 뜨거운 프라이팬처럼 높은 온도에서 직접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최종당 화산물 에이지즈이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당이 고열해서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변성 물질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관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손상시키며 당뇨 합병증을 예정보다 훨씬 앞당기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69세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달콤 짭짤한 양념갈비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 색소가 9%를 훌쩍 넘어 당뇨발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달콤한 양념갈비 1인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혈당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리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독약과 같은 고기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바삭바삭한 식감의 돈가스,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치킨, 새콤달콤한 소스의 탕수육,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지만 이 맛있는 음식들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독약에 가깝습니다. 고기를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우리 혈관의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 지방이 엄청난 양으로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여 혈관 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식당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번 사용한 기름을 버리지 않고 시커멓게 변할 때까지 여러 번 재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는 혈당 관리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튀김옷으로 사용되는 밀가루와 빵가루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로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70대 한 여성 환자분은 점심에 바삭한 돈가스 하나를 드시고 2시간 뒤 혈당을 재셨다가 300이 넘는 수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튀긴 음식은 칼로리 밀도도 매우 높아 비만과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잘 모르고 먹는 의외의 복병인 특정 내장육입니다. 구수한 국밥에 들어가는 순대, 쫄깃한 곱창, 부드러운 간 같은 내장 부위는 그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내장 부위들은 퓨린이라는 성분을 다른 어떤 육류보다도 매우 높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변환되는데,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통풍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뜨끈한 내장탕 한 그릇은 약해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부위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함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손질된 것처럼 보여도 그 부드러운 조직 사이사이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포화지방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아이고, 의사 양반, 그럼 도대체 무슨 고기를 먹고 살란 말이냐? 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험한 고기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우리 몸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보약 같은 고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보약 같은 고기는 바로 기름기 없는 살코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지방이 거의 없는 담백한 안심이나 등심, 그리고 씹는 맛이 좋은 뒷다리살을 선택하십시오. 소고기를 드실 때는 눈꽃처럼 화려한 마블링이 박힌 등심 대신 지방이 적고 살이 붉은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부위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현저히 낮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혈압과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이 들수록 맥없이 빠져나가는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최고의 보약식품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힘이 약해져 치명적인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소고기 홍두깨살로 짜지 않게 장조림을 만들어 밑반찬으로 드시거나 돼지고기 안심을 월계수잎과 통후추, 된장을 조금 풀어 푹 삶아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수육으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조리할 때는 굽거나 튀기는 방식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을 택하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주 2번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수육에 신선한 쌈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 3개월 만에 의사의 처방하에 혈압액을 한 단계 낮추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마늘이나 양파, 버섯, 각종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채소 속의 식이섬유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같은 고기는 바로 껍질을 벗긴 닭고기와 오리고기입니다. 닭과 오리는 대표적인 백색육으로 앞서 말씀드린 붉은 고기에 비해 포화지방 함량이 훨씬 낮고 오히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리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물에 녹는 수용성 불포화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로 근육을 만들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퍽퍽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시죠. 그렇다면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 결대로 가늘게 찢어 새콤한 겨자 소스에 묻혀 냉채로 만들거나 잘게 다져 쌀과 함께 푹 끓여 영양죽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됩니다. 오리고기는 시중에서 파는 훈제된 가공품 대신 신선한 생고기를 사서 마늘, 대추와 함께 푹 고아 백숙으로 드시거나 찜으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훈제 과정에서 우리의 혈압을 높이는 다량의 나트륨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당뇨 환자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점심 식사로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 이상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제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은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엄밀히 말해 고기는 아니지만 저는 감히 고기 이상의 단백질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 영양소를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특히 EPA와 대자라는 성분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피가 끈적거리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모든 성인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는 것보다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은 오메가-3의 좋은 성분을 상당 부분 파괴하고 오히려 해로운 트랜스 지방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파는 자반고등어처럼 소금에 짜게 절인 생선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생물을 구입하여 소금간을 최소화하여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80대 고혈압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드시던 햄 대신 저녁 식탁에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담당 의사도 어떻게 관리하셨냐며 놀랄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은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A. 원장님, 그건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콩은 어지간한 고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로운 그야말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입니다. 콩에 듬뿍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지방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로 약해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 식사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 몇 조각을 챙겨 드시는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에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한 줌 섞어보는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식탁 위에 사실은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실감하시는지요? 음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입맛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나의 남은 인생의 풍경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얻은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몸을 결정하고 10년 뒤 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햄과 소시지, 기름진 삼겹살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하나씩, 아주 조금씩 바꿔보시는 겁니다. 아침 식탁에 햄 샌드위치 대신 따뜻한 두부 한 모와 삶은 계란을, 저녁 식탁에 삼겹살 구이 대신 구수한 청국장과 등 푸른 생선 조림을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쩌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한 달만,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하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매일 아침 재던 혈압계의 숫자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식사 후에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 큰